막장이 개막장이 따로 없는 최종화 이야기가 궁금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속이 터집니다. 모 은성이 걔가 백현우 차로 치였다고. 모슬이 그레이스 고로부터 백현우의 뺑소니 교통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탄식했습니다. 은성이 얼마 전 자신에게 홍해인 해치려 하면 홍만대 회장과의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자 은성을 퀸즈 회장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하다 마음을 먹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 은성이 뺑소니 교통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가는 모습까지 보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퀸즈 회장 자리에 있는 은성이 뺑손 범죄자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퀸즈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리 뻔했습니다. 모슬이 퀸즈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란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모슬이 일단 백현우 입원한 병원에 연락해 백현우 교통사고로 사망했는지 혹은 중상인, 경상인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쓰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아까 슬쩍 알아봤는데요. 갈비뼈 약간의 장기 손상이 있어서 수술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목숨과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레이스 고의 말에 안심이 된 모슬이 은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몇 분 있다가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한 통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엄마 백현우 살아있대요. 죽었대요. 모슬이 겁에 질린 채 어딘가에 숨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묻는 은성을 보면서 과거 은성이 소환을 죽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은성은 모슬에게 똑같이 수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모슬이 수환이 죽었다고 말했고 은성은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어서 모슬이 섬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은성은 자기가 질투하는 대상은 반드시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엄마 모서리가 자기도 버리고 들어간 그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관찰하다가 부모의 사랑과 재력 등 모든 것을 가진 홍수환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모슬이 마저 홍수를 보면서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은성이 좋아하는 홍해인 차 오빠 수원을 잘 따르며 노는 모습이었죠. 은성은 홍수환이 질투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은성은 보트 전복 사고를 유발했고 어린 나이에 놀라서 멀리 도망친 후 없어진 자기를 찾아온 모슬에게 홍수 아니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모슬이 어떻게 시간이 이리 흘렀는데도 은성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때와 똑같이 멍청하고 대책이 없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떠는 은성을 보면서 차라리 얼마 전처럼 자기에게 협박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겁에 질린 모습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환이 죽었을 때처럼 은성의 범죄가 들키지 않게 모슬이 잘 도와준다면 은성과 벌어졌던 관계는 곧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은성과 모슬이 통화를 엿듣던 그레이스고는 은성과 모스의 둘 다 이렇게 한심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손이 교통사고를 냈으면 부모가 먼저 자수를 권하는가 해야지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고 은성도에 있으니 자기를 싫어하면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좀 알아야지 스토커처럼 수십 년을 괴롭히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자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모서리와 홍씨 오너 가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박쥐처럼 굴던 그레이스고는 이번에는 완벽하게 현우와 홍해인어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연히 홍해인 집에 갔다가 독일에서 온 소포를 발견한 그레이스고는 몰래 소포를 뜯어보았었습니다. 그 노란 소포 안에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홍해인이 남편 현우에게 써놓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읽던 그레이스고는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 감복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짓고 말았습니다. 홍해인이 자기가 죽게 된다면 딱 1년 4개월만 슬퍼해 달라는 말에는 백현우 진심으로 아끼는 홍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갈라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랑 같았습니다. 순간 잠깐이 소포를 훔쳐가서 은성을 상대로 협박할 고민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백현우처 착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고는 테이프를 다시 묻혀 자기가 봤던 걸 들키지 않게끔 소포를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은성에게 납치된 홍혜은 아직까지 몸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인이 은성에게 말합니다. 은성이 너 이게 무슨 짓이니? 그러자 은성이 대답합니다. 혜인이 너는 이제 곧 나랑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 떠날 거야. 그때까지만 잠깐 숨어 있자 할 수 있지. 홍인이 포박된 줄을 풀려고 난리를 치며 은성에게 물었습니다. 백현우 어떻게 됐니? 백현우. 교통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은 채 납치된 홍혜은 길 건너편에서 있던 백현우의 아니가 너무 걱정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은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랑 조용히 외국으로 가기만 하면 백현우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까지 조용히 있어. 은성이 무서운 표정으로 홍혜인 바라보자 홍인은 오직 백현우가 안전하기만을 바라며 별 대답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성의 차는 퀸즈 사냥터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관리인을 다 내보낸 사냥터 안에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성은 못을 위로부터 취임식에 쓸 영상 하나만 녹화해서 보내준다면 은성이 평생 외국에서 홍혜인 잘 살 수 있도록 집, 비행기 티켓 넉넉한 생활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슬이 요구한 영상은 은성의 모서리에 퀸즈 회장 자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영상 찍어 보낼 테니까 대신 약속한 돈은 꼭 보내셔야 해요. 모슬이는 모든 게 순리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은성은 회장이 될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홍혜인 둘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되었습니다. 은성 또한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뜨고 싶어서 바로 위임 관련 영상을 만든 후에 김비서와 공유의 모서리에 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취임식 준비는 김비서가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미리 비서에게 파일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모슬이 온갖 화려한 옷들을 입어가면서 흰지 회장이 된다는 사실에 흥분에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임식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깨어난 백현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홍혜인 찾았습니다. 혜인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장기 손상까지 입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백현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오직 중요한 건 바로 홍혜인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이후 홍인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백현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현우, 홍혜인뿐만 아니라 은성지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백현우 경찰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홍혜인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억을 찾지 못한 홍혜인이 백현욱에 쌀쌀 맞고 냉정하게 했는데 이날 밤만큼은 울면서 달려왔던 것으로 보아 백현우와의 일을 모두 기억해내고 찾아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홍혜인 뺏기기 싫은 은성은 홍혜인께 했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백현우를 차로 치워버리고 홍혜인 납치해 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현우는 은성이 늘 허술하고 충동적이 이에 분명히 제대로 흔적도 지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바로 주변 조사를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은성은 군데군데 자신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백현우는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는 혜인을 태운 차가 퀸즈 사냥터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말았는데요. 경찰이 수일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백현우가 몇 시간 만에 찾아낼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 홍혜인 반드시 찾아내어서 내 곁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백현우 홍혜인 되찾기 위해 퀸즈 사냥터로 운전을 해내려갔습니다. 은성은 여권과 짐가방을 챙기고 모슬이게 입금이 되는 즉시 해외로 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이조원 투자 사기 혐의와 현성욱 살인교사 혐의까지 밝혀질 수 있기에 지금은 일단 무조건 외국에 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은성은 모서리에 취임식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영상을 켜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성이 김비석에 공유한 영상이 틀어진 순간 은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취임식에서 틀어진 영상은 다름 아니라 모서리가 홍만들 회장을 쓰러지게 만들고 막말을 하던 그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모서리 은성이 자기를 안심시킨 뒤에 일부러 이 영상을 온 나라에 공개하게 유도하였다 생각해 분노하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해서 엉망진창이 된 취임식을 빠져나온 모서리 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끝까지 엄마를 엿을 먹여 돈 절대 못 보내니까 알아서 해. 경찰에 잡혀 가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 은성은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모슬이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취임식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비서가 시행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김비서는 은성이 위임 파일이 담긴 클라우드 아이디를 공유하자 그 이전의 영상까지 모두 확인하였고 모서리가 홍만들 암살하려 한 동영상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김비서는 결국 취임식에서 영상을 틀어버렸고 이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몰 히로부 버림받은 은성은 도피하기 위해 쌓아 놓은 보스턴백을 툭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홍해인 구하러 현우와 경찰이 함께 사냥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은성은 총을 들어 필사적으로 막아보았지만 해병대 특수 경호부대 출신인 백현욱에 잽도되지 않았기에 바로 손목이 꺾인 채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백현우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홍해인께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었지 언제나 내 옆은 내가 지켜준다고 말이야.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